아무래도 아까 한강 수자연이 20억, 25억 했는데 갑자기 5억, 6억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리고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좀 만만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뭐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기 보유라기보다는 또 전매가 6개월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로 보고 접근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3000세대 대단지에 일반 분양 물량이 2000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예당이나 내지는 줍줍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줍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도 이제 내일 그 아산탕정 줍줍 문자가 떴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만 하다가 너무 촉박하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쯤 미리 공부해보고 사전에 임장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내일 갈지 말지 좀 빠른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 단지나 또 좋은 동호수를 기대하고 넣었을 텐데, 그렇지 않게 배정이 되면 어차피 고가점 통장을 넣지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줍줍으로 나오고, 아마 줍줍까지도 나올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못난이 단지는 또 반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단지를 보고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이제 제가 경쟁률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면 라이브 참여율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계약하는 그 순간까지 고민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김포에 대한 가치 판단 영상은 제가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김포와 파주 일산 비교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김포가 이런 지역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블로그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할 텐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래도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거기에 사는 원주민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이 주변에 그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집값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어, 좋은 말들, 단점은 좀 가리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점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예,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걸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긴 합니다. 한 가지 팁이죠. 김포는 그 역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도 그 역 주변으로 아파트 연식도 많이 다르고, 어떤 지역은 뭐 4, 5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연식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 그렇죠? 30년 차. 또 반대로 이 걸포 북변역 주변의 아파트는 이렇게 뭐 5년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연식도 다르고 약간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뉘고요. 여기 걸포 북변역은 최근에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가 분양을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완판까지 했고요. 이제 줍줍으로 해서 완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곳이 한강수자인 오브센트 북변 4구역이고, 이제 북변 5구역이 이제 내년 정도 2025년경 아마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거의 세대수로만 보면 거의 한 5천, 6천 세대 가량 되는 이제 대단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으로서의 대장은 일단 한강 메트로자이, 네, 한강 메트로자이가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3천 세대인데 이거를 그냥 온전하게 3천 세대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홈페이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는 청약 접수를 하면 이렇게 청약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통 이런 상품에 당첨되는 거 원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좀 좋아라고 하면 오히려 좀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타입에 넣고 떨어지는 거, 네,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 있고,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00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택지지구라고 하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1000세대든 2000세대든 3000세대든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뭐 초등학교 내지는 여기 앞에 상가 그리고 평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 고민할 거리가 좀 적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성당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부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택지지구의 3,000세대보다는 고민할 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의 프리미엄은 걸포 북변역입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고 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들이 일단은 프리미엄 요소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여기가 구획이 이렇게 1블럭 그렇죠? 그래서 1동, 2동, 3동, 4동 해서 이렇게 16, 17, 18동까지 흘러가고요. 그리고 2블럭은 이렇게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동이 없습니다. 3블럭은 사실은 원래 여기 1블럭의 뒷부분이 3블럭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같이 합쳐서 이제 1블럭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블럭은 되게 재밌는 게 한 동입니다. 한 동. 딱 한 동이에요. 그리고 5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블럭, 2블럭, 4블럭, 5블럭 이렇게 총 4블럭으로 이루어졌고 이 블럭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 블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블럭에는 예를 들어 수영장이 있으면 2블럭, 5블럭, 4블럭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입주자 예비 협의회가 꾸려져서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긴 한데 관리비도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고 한 곳이 커뮤니티나 관리비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블럭별의 우위를 따지자면 일단 1블럭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입주자 모집 공모를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번 주 구독 스터디에서는 이 한강수자인 분석만 거의 한 3, 40분 가까이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청약 접수도 끝났고 뭐 유튜브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블럭과 4블럭, 5블럭, 2블럭의 금액이 다 달라요. 극단적으로 1블럭과 4블럭의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1억 가까이. 그러면은 우리가 4블럭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줍줍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이 단지 배치도, 동호수 표, 그 다음에 타입,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초등학교가 여기 김포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여기 아까 4블럭, 3블럭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1블럭의 끝자락보다 지금 초등학교가 이쯤이죠, 이쯤. 다시 돌아와서 이쪽이 우미린이고 초등학교가 이쯤에 있는 건데 초등학교 이쯤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비싼 1블럭의 끝자락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몇천만 원이라도 저렴한 5블럭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확실하게 초등학교 가깝게 가면서 금액도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단지에서의 프리미엄 요소를 몇 가지 꼽아보면 역 근처에 있는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1블럭인가 아닌가,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까운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59 물량이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여기 참고로 입주 시점이 2028년경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여유 기간이 많죠. 분명히 아마 여기 수분양자 분들이 입주 때까지 가져가는 확률은 한 50% 미만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이 손바뀜이 일어날 단지라고 보여져요. 김포라는 특성상 뭐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뭐 김포에 사시는 분 자체도 투자로 바라보고 여기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물량의 희소성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59는 1000세대 그리고 84는 한 230세대 정도 되죠. 거의 그냥 한 얼핏 보면 300세대 정도 되죠. 84, A, B, C, D 합치면.
그러면은 그 물량 자체의 희소성으로만 본다면 이제 59보다는 84가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물론 입주권도 있지만 입주권의 실투가 뭐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몇천만 원 저렴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분양권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예, 수분양자나 아니면 프리미엄 측면에서. 그래서 이 타입별의 프리미엄을 본다면 되도록이면 큰 평수로 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는 절대 매매가가 아까 청담 리엘처럼 20억, 25억 이렇게 평수가 올라감에 따라 뭐 수억씩 뛰는 단지가 아니라 내가 조금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25평이 5억 3천, 5억 초반인데 열심히 맞벌이 부부가 모아서 뭐 1억 정도 얹으면 충분히 3, 4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3, 4평의 프리미엄 자체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서울의 어떤 그 출퇴근 그 프리미엄을 약간 포기하고 그 신도시의 프리미엄 어떤 쾌적함과 큰 평수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에 대한 선택보다는 대형 평수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여기 한강 메트로자이도 보면은 3, 4평이 주력 평형이고 뭐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됐죠. 그리고 이 인근에 또 대장단지라고 하면은 여기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도 여기 30평대가 주력 평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거래가 되고 있죠. 반대로 25평은 거래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하죠. 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을 이제 요소들은 이쪽에 역 근처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큰 평수들 3, 4평 내지는 40평대 여기는 다 큰 평수들을 여기 역 근처에 배정을 했어요. 하나 보면요. 59A나 C를 보면 여기는 1블럭의 뒷부분 1블럭의 뒷부분 내지는 4블럭, 5블럭에 배정을 했죠. 그래서 어디에 될지 사실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84A를 보면 84B하고 D를 먼저 보면 여기는 이렇게 1블럭에 앞쪽에 다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위성도시 6억대 34평이 6억이면서 금액적인 부담도 적고 그리고 역 주변에 위치하기도 하고 또 1블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보았을 때 이제 1블럭에 역 주변에 배정되는 3, 4평대가 내지는 40평대가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희소하고요. 40평대도 이렇게 1블럭과 2블럭에 주로 배정되어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2블럭과 5블럭을 놓고 봤을 때는 2블럭보다는 5블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 뷰가 보인다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아마 모델하우스나 사장님들은 이야기할 텐데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뒷산 정도거든요.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도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역까지 걸어갈 때도 여기가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좀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좀 금액도 저렴한 5블럭이 차라리 1블럭의 뒷부분보다 내지는 2블럭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이유는 아마 나중에 동호수가 나오면 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중에 뭐 이런 판단에 혼란이 있으실 테니까 이 나중에 이 녹화된 영상을 편집본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줍줍할 때도 이런 고민이 아마 무한 루프처럼 반복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모델하우스에 가거나 부사님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여기 몇 천만 원 여기 뭐 그 뷰가 너무 영구적인 뷰인데 왜 안 해요? 여기 1억 산데 왜 안 해요?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혼란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앞동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소들, 뭐 4블럭이나 2블럭이나 뭐 1동의 뒷동을 한다면 나중에 되파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 90AB는 저책이긴 하지만 금액대가 6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90AB도 아마 당첨되신 분들은 충분히 프리미엄 받고 거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3AB도 여기 주로 앞에 배정되는데 여기는 매가가 8억 정도여서 좀 무겁겠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모델하우스에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가보면은 거의 그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좀 반할 만한 그런 평수인데
좀 아쉬운, 좋으면서도 아쉬운 건 매가가 8억이다 보니까 매가가 8억이면 굳이 6억을 김포에 태울 거냐, 이런 고민이 8억이면 차라리 더 안쪽 서울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이 좀 길었는데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프리미엄 6개월 후에 전매를 원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앞동 배치되는 큰 평형들 이런 쪽에 돼야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타입들 그 다음에 동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쪽들은 6개월 이상은 좀 놓고 봐야 된다. 근데 2028년 입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소액 프리미엄은 받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거는 50제곱미터 있죠. 여기 50, 그리고 여기 4블럭, 여기 블럭과 이런 타입들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급 경쟁률입니다. 네, 마라오님, 마라오모님이랑 다른 분인가요? 저는 76 비워냈습니다. 이제 와서 84 넣을 걸 그랬나 싶고, 네, 뭐 일단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포는 청약 점수가 몇 점 되어야 하나요? 아마 높은 가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북변 오미린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었긴 했어요. 여기도 뭐 서울만큼의 큰 가점은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경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특별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999세대 모집에 총 접수 건수는 약 한 2,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가 가장 접수 건수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그 다음으로는 다자녀,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이 접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가장 많이 접수된 걸 보면요, 특별급 접수 건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특별급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타입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 그나마 이제 생애 최초가 59 이하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59B나 내지는 59A 이런 타입들이 조금 더 많이 상대적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압도적이지는 않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6이나 84도 보면은 물량이 뭐 한쪽에 많이 쏠렸다 이런 느낌은 사실 받지를 못했고, 84A도 생각보다 특공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타입별로 좀 유사한 경쟁률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일반 공급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보는 경쟁률입니다. 아마 지금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으신가요? 어디 넣으셨나요? 1145건 모집에 9101건이 접수가 됐네요. 9101건. 뭐 이 정도면 그 이전에 접수됐던 우미린에 비하면은 높은 접수 건수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많이 좀 몰렸나 한번 보면요. 여기가 타입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9,000건인데 이 타입으로 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1순위 미달에서 기타로 넘어간 타입들도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84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84 A, B, D 이 타입들이 뭐 한 1000건, 1400건, 500건 정도에서 경쟁률도 84A가 참고로 이제 판상형이어서 84D하고 B하고 D는 타워고 A는 판상형인데, 이제 판상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접수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하고 B, D의 접수 건수가 그래도 가장 많고 경쟁률도 15대1, 7대1, 7대1 정도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입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타입별로 한번 보죠. 5구를 보면요. 5구는 5구 A서부터 B, C, D까지 있는데 접수 건수로 보면은 600건, 네, 1000건, 300건, 뭐 한 300건에서 뭐 4대1, 1대1, 1대1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당까지 충분히 기회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못난이 단지나 못난이 동, 못난이 타입들이 되면은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흘러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회에 비해서 5구의 경쟁률과 접수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76을 보면요. 76은 A, B, C가 있는데 30평이죠. 여기도 딱 중간값인 것 같아요. 한 700건, 500건, 500건에서 10대 1, 1.9대 1, 5대 1 정도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순위 마감이 있고 청약 접수 중에 있죠. 그래서 1순위 마감은 예비 500, 예비 당첨자 500%까지 다 물량이 마감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감된 거고, 이런 데는 이제 그 다음에 2순위 해당 지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2순위는 참고로 통장만 있어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고 나서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죠. 자, 마지막으로 103 보면요. 85 초과 물량. 여기는 단지가 크고 타입이 굉장히 쪼개졌고 해서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85 초과 물량 40평대는 아마 예치금 때문에 못 넣는 분도 많을 텐데 그래도 5대1, 16대1로 경쟁률이 나왔고, 그리고 40평대는 3대1 정도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코멘트를 볼까요? 네, 주얼링님은 84B 넣었습니다. 슈가앤 퀸쿵님 76A요. 리치바님은 84B. 지민씨님은 다재는 특공 103A. 그러면은 되실 것 같은데요. 103A. 거의 되시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해달님은 59B. 대박순이님은 103A. 그래도 많이 신청하셨네요. 네, 여기는 지금 명절이 좀 끼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명절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어 하고 그냥 모르고 넘기는 아마 그런 단지 그런 시기적으로도 좀 경쟁률이 분산되는 좀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난이 단지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지민씨님 김포 안 살아봐서 괜찮을까요? 내일이라도 한번 놀러와 보시죠. 네, 놀러와 보시고 현장을 안 가보시고 청약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청약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뜨고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약간 여유가 없는 거죠. 사실 안 가보려고 안 가본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또 이제 청약을 하다 보니까 넣고도 불안한 경우가 많죠. 네, 또 여러 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포 한강 수자연의 경쟁률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 이전에 접수됐던 우미림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점은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대로 일반 공급 경쟁률의 접수율은 좀 높았고 굉장히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2000세대가량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줍줍이 나올 거고, 이 줍줍 동호수를 고를 때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좀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어떤 프리미엄 요소와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2028년 전에는 탈출할 수 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나 무조건 6개월 안에 불려야 돼 이런 측면이라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그런 프리미엄 요소가 아니라면 좀 힘들 수 있고, 내가 뭐 1년, 2년 난 좀 여유 있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올 수 있겠다. 25평 이상으로는. 그리고 아까 4블럭 빼고 2블럭 빼고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관련해서 여기가 좀 핫한 단지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있으시면 아니면 추가 정보 있으시면 남겨봐 주시면은 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언니님은 사우동에 사시는군요. 그러면은 이 지역을 잘 아시겠네요. 네. 음, 지민씨님, 전 서울 거주하는데 너무 댓글들이 안 좋아서. 네. 이게 좋고 안 좋고의 그 부분은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 내가 출퇴근 시간 때문에 서울 주변에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포가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골드라인을 타보면 이게 또 량이 두 량짜리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프리랜서고 그냥 나는 그냥 비교적 신축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책정된 금액 자체는 비싼 건 아니라고 봐요. 네. 3, 4평이 6억이면, 그리고 여기 평면이 84A를 보면은 포베이의 판상형에 알파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면도 굉장히 괜찮죠. 이 정도면은. 네. 참고로 매자랑 여기랑 이제 대장을 놓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매자가 대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자를 한강 주차장의 매자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차가 여기는 20년도고 여기는 28년이니까 8년 차면은 대장이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저는 요 일대가 이렇게 여기를 딱 가로질러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넓어가지고 생활권이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더 리딩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 동호수는 추첨해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호수는 랜덤이에요. 네, 랜덤이어서 이, 이 영상을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좋은 동호수가 된다는. 네. 최재원님, 당첨을 목적으로 특공 경쟁률 제일 낮았던 90A 넣었는데 당해 마감이겠네요. 기타 경기인데 아쉽. 네. 근데 결과는 나와봐야 하니까요. 네. 이하하님, 못난이 동이라도 여기 실거주 목적이라면 좋은 건가요? 실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 이라면 실거주 목적의 만족도라면 풍무가 아마 좀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대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거냐는 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실거주 측면보다는 투자로 놓고 그 입주 전에 빠져나오는 전략 하는 게 좋은 단지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실거주적인 측면이라면 여기 풍무 센트럴 프루지오나 음,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